이번 영상에서는 Continual Learning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해당 영상은 Three Scenarios for Continual Learning 논문과 A Continual Learning Survey Defining Forgetting in Classification Tasks 논문을 참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우선 Continual Learning이 무엇이냐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뉴런 네트워크 같은 경우 특정 태스크만을 해결하기 위함이지만 컨티뉴얼 러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태스크들을 계속해서 학습하고 기억하도록 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해당 사진은 어린 소년이 노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사진입니다. 즉, 인간은 삶을 사는 동안 계속해서 학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인공지능이 완성되려면 컨티뉴얼 러닝은 빠질 수 없는 기술입니다. 그렇기에 컨티뉴얼 러닝을 라이프롱 러닝이라고도 하고 인크리멘탈 러닝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제 컨티뉴얼 러닝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티뉴얼 러닝을 스플리트 엠리스트 데이터를 예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을 퍼스트 클래스로 1을 세컨드 클래스로 구분하는 태스크 1, 2를 퍼스트 클래스로 3를 세컨드 클래스로 구분하는 태스크 2, 쭉쭉쭉쭉 태스크 3, 4를 지나 8을 퍼스트 클래스로 9을 세컨드 클래스로 구분하는 태스크 5까지 학습이 끝났을 때 이전의 태스크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컨티뉴얼 러닝입니다. 이 컨티뉴얼 러닝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분류됩니다. 주어진 태스크가 주어지고, 예를 들어 태스크 3이 주어지고 4를 던져줍니다. 그리고 이 4가 퍼스트 클래스냐 세컨드 클래스냐를 맞추는 것이 태스크 인크리멘탈 러닝입니다. 도메인 인크리멘탈 러닝 같은 경우는 태스크가 주어지지 않고 6이라는 디짓을 던져 주었을 때 이것이 퍼스트 클래스냐 세컨드 클래스냐를 맞추는 것이 도메인 인크리멘탈 러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 같은 경우는 태스크가 주어지지 않고 8이 덜렁 던져졌을 때 이것이 퍼스트 클래스냐 세컨드 클래스냐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8이라는 숫자, 이 디짓 자체를 맞추는 것이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입니다. 태스크 인크리멘탈 러닝이 가장 쉬운 시나리오고, 그 다음 도메인 인크리멘탈 러닝이 그 다음으로 어렵고,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이 가장 어려운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 시나리오 모두 이전 태스크들을 잊지 않고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이전 태스크를 잃어버리는 catastrophic forgetting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forgetting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리플레이 메소드, 레귤라이제이션 베이스드 메소드, 파라미터 아이솔레이션 메소드,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플레이 메소드입니다. 리플레이 메소드는 이전 태스크의 데이터를 재사용함으로써 forgetting 문제를 완화합니다. 세분화해서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 리허설 메소드입니다. 리허설 메소드는 이전 태스크들의 클래스를 잘 대표할 수 있는 샘플들을 뽑아 새로운 태스크를 학습시킬 때 이 뽑아두었던 샘플들을 같이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유의점으로 이전 태스크 데이터를 변형을 주지 않고 그대로 재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추가로 뽑아놓은 샘플을 재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샘플들에 대해서 오버피팅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도 리허설입니다. 리허설 메서드처럼 이전 태스크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이미지나 즉 비슷한 정보를 생성하여 새로운 태스크를 학습시킬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리허설 메서드와 조금 차이점이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Constrained Optimization 메소드입니다.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 업데이트를 이전 작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등 학습 시 제약 조건을 걸어주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리플레이 메소드 같은 경우는 이전 태스크의 데이터를 재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메모리가 요구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귤라이제이션 베이스드 메소드입니다.
리플레이 형식과 달리 메모리를 요구하지 않고 새롭게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할 때 이전 태스크에서 중요했던 파라미터는 조금만 변경될 수 있도록 레귤라이제이션 텀을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로 데이터 포커스드 메소드입니다. 이전 태스크에서 트레이닝된 모델로부터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 훈련 중인 모델로의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방법입니다. 즉, 잘 학습된 네트워크의 지식을 다른 네트워크로의 지식 전이라고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프리어 포커스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이전 태스크의 성능에 크게 미친 뉴런 네트워크의 웨이트는 중요도를 높게 하고 영향을 적게 미친 웨이트는 중요도를 낮게 합니다. 즉 중요도가 높은 웨이트일수록 성능에 크게 미친 웨이트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요도가 높은 웨이트가 많이 변경되지 않도록 규제를 하고 다소 중요도가 낮은 웨이트에 대해서는 많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라미터 아이솔레이션 메소드입니다. 픽스드 네트워크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전에 배운 뉴런들을 고정시켜 더 학습이 되지 않게끔 하는 방법입니다. 즉, 고정된 부분들은 각 태스크에 할당되어 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새로운 태스크를 훈련하는 동안 이전 태스크로의 학습된 부분은 마스크되어 학습이 되지 않습니다. 즉, 학습된 뉴런을 고정시키는 것이 이 픽스드 네트워크 방법입니다. 이 다이나믹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각 태스크에 모델의 파라미터를 할당하게 됩니다. 만약에 모델 아키텍처에 크게 제약이 없을 때는 새로운 태스크들을 위한 새로운 브랜치를 확장시킬 수 있는 게 다이나믹 아키텍처의 메소드입니다. 이 파라미터 아이솔레이션 메소드의 단점으로 꼽히는 것은 태스크가 증가될수록 네트워크의 복잡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개드렸던 방법들을 정리하면 이런 다이아그램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말 간단하게 훑어보았지만 해당 방법들을 대표하는 이런 아래 논문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다음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드린 방법 모두 포게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전 태스크에 대한 성능을 잘 보장하는 스테빌리티와 새로운 태스크를 학습시킬 때 성능을 보장하는 플라스틱 3 둘 다 좋은 수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테빌리티와 플라스틱 3는 트레이드오프 관계입니다. 즉 한쪽을 올리게 되면 한쪽이 내려가게 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즉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 또한 이 스테빌리티와 플라스틱 3를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 또한 컨티뉴얼 러닝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